자, 우리 딜사이트 시청자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또 주식 선생님, 주식 친구 김정엽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어떻게 우리 근로자의 날인데 시청자분들은 출근을 하셨는지 아니면 집에서 쉬시면서 보고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시장이 열리지가 않았죠. 그래서 뭔가 좀 부담이 되긴 하지만 김정엽의 특집 방송이 생기고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과 오랜 시간 동안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생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좀 제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모두 다 이거를 좀 같이, 그러니까 제 방송을 보고 저의 의견을 같이 함께 수렴하시는 분들께는 이 종목과 그다음에 이 섹터만큼은 좀 같이 매매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1순위 업종 섹터를 준비를 했고,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오늘 풀어드리면서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 한번 설득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과 설명드리는 내용들이 좀 마음에 와 닿고, 아 그래 나도 그런 것 같아 라고 공감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좀 같이 투자를 하셔서 저랑 같이 또 추후에 좋은 결과치를 가지고 또 기분 좋게 웃는 그런 좀 투자가 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간이 좀 많아요. 그래서 좀 여유롭게 천천히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원전주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새로운 바람이 분다라는 제가 생각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그 다음에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요즘에 제가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드렸죠. 제가 원전주를 한 2년 동안은 집착을 했어요. 조선주를 2년 동안 집착을 했어요. 방송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 조선주 사셔야 돼요. 조선주는 하나 꼭 가지고 가야 돼요.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서부터는 여러분들 제가 좀 마음이 조금씩 좀 변하고 있는데 새로운 집착이 좀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원전주를 점점 사랑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원전주에 대한 새로운 집착들을 계속해서 좀 얘기를 드렸죠. 그리고 어제 제가 이제 또 방송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이제 PPT도 이제 넘기고 이렇게 했는데 뉴스들이 좀 바뀌었죠. 제가 기대했었던 부분들은, 그러니까 원전 시장 안에서 우리가 이제 가장 좀 단기간 안에 단기적으로 기대할 수 있을 만한 뉴스는 체코 원전 수주 관련된 이슈들, 요것이 있을 텐데, 지금은 오늘 이제 뉴스 보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그러니까 어제까지만 한다 하더라도 이제 5월 달에 이제 기대가 된다. 그리고 이제 최종 계약이 이제 유력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오늘 아침에 뉴스 확인해 보신 분들은 체코 원전 수주가 확정이 돼서 이제 5월 달에는 우리가 가서 본 계약 사인하러 가게 된다. 뭐 이렇게 이제 뉴스들이 좀 나왔죠. 26조짜리 체코 원전 수주가 확정이 됐다. 유럽에 이제 깃발을 꽂은 K 원전. 그래서 좋은 이슈가 나왔어요. 그래서 내일 장이 열리면은 원전주들은 한번 반응들이 좀 바로 이제 즉각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 의견을 들으면서 제가 지난주에는 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도 말씀드리고 했었는데, 가지고 계신 분들 일단은 단기적인 상승 효과들 이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내일 아침장에 보셔야죠. 근데 이게 이제 뭐 체코 원전 수주가 과연 이제 그 원전주의 끝물이 될까, 요거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자극제가 뭐 단기적인 주가 상승은 나올 수 있지만 요것은 이제 앞으로 시작점이 되고 시발점이 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뭐 지금 당장은 체코 원전 수주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내일 시장 안에서 특징주를 체크하려고 한다면은 원전주를 당연히 이제 보셔야겠죠. 그래서 제가 원전주들을 제 그 차트에 가지고 있는 원전주 리스트들을 쭉 정리를 했는데, 이게 잘 안 보이시죠? 화면이 당겨지나요? 이거는 이제 뭐 대장주부터 관심주들 이렇게 이제 좀 정리를 좀 해놨는데, 이게 이제 잘 안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 보이시는 분들은 지금 아래 그 하단 자막이 나가고 있죠. 우리 또 PD님이랑 타이밍이 착착 맞고 있는데, 이 아래쪽에 보시면은 QR코드가 있습니다. 저의 그 정보방에 들어오시면은 제가 이제 원전주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종목들이 주요 종목인지 정리해서 요것도 이제 캡처해서 같이 보내드리고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이들 입장하시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은 좀 그 대놓고 저의 또 소개도 하고 자랑도 하고 홍보도 하고 그 다음에 좋은 내용들을 좀 많이 같이 설명을 드릴 텐데, 앞서서 이제 1부 때도 우리 그 앵커님이
아나운서님이 우리 또 그 정보방 어떻게 들어오는지 소개도 해드렸잖아요. 그럼 여기 들어오면은 과연 무슨 일이 있는가, 왜 뭐를 주니까 들어오라는 거야, 이렇게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그냥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요거는 이제 제 들어오신 분들이 무료로 정보 공유를 해드리는 정보방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과거에는 이제 그 노란톡으로 진행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위치를 바꿔서 여기 QR 코드로 이제 들어오시면 됩니다. 요것도 좀 당겨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거는 이제 제가 시장에 대한 뭐 흐름들, 그다음에 리딩해 드리는 부분들 요걸 이제 써드리는데, 예를 들면은 자 여기 보면은 제가 시장 상황에 따라서 여기 뭐라고 써드렸냐, 반도체 지수름을 타고 반도체가 야금야금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한미반도체랑 테크잉이 이제 특징주가 됐었는데, 방송에서는 시장 상황 방향에 따라서 변동성 잘 나오는 퀄리타스 반도체를 자주 언급드렸는데, 현재 위치와 증시 분위기도 공략하기에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혹시나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은 16,000원까지 목표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분할 매도는 하시되 최종 목표가는 16,000원 이제 보세요, 이렇게 하고 매수와 뭐 리드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날에는 퀄리타스 반도체가 제가 말씀드리고 제시해드리고 추천드리고 기대했던 내용들이 잘 반영이 돼서 다음 날에 이제 이렇게 잘 올라갔죠. 퀄리타스 반도체가 오늘 시초가 10% 가량이 떠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 분위기에서 탄력이 가장 좋은 반도체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익률 내신 분들은 분할 매도는 챙기면서 가시고 최종 목표가는 16,000원 이렇게 하면서 이제 퀄리타스 반도체도 제가 이제 같이 들어오셔서 제 글을 보시고 혹시나 참고해서 매매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단기간 안에 화려한 수익들을 이제 챙겨드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제시를 해드리고요. 제가 방송에서 제시드렸던 종목들도 리뷰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다음 거래일 최근에는 오늘 오전장 특징주로는 드림시큐리티, 엑스게이트, 사이버원 등 양자 컴퓨팅 혹은 보안주들이 강합니다. 그래서 아래쪽에서는 이 빨간색 박스 안에 제가 뭐라고 올려드렸냐면은 오늘 강세 종목들 흐름을 보면서 후속 기대 종목들을 추려보면 양자 컴퓨팅 쪽에서는 코이버, 그다음에 2차 전지는 코스모 이렇게 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이제 공략해서 이제 제시를 드렸었던 코이버가 당일날 또 이제 상방 VI 또 급등이 나왔죠. 이날 한 20 몇 %까지 올라갔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급등이 나오면서 수익 낼 수 있는 구간 안에서는 상방 VI를 갔습니다. 축하드려요. 먹거리가 맞는 날입니다. 이렇게 또 이제 제시를 드리죠. 그래서 요거는 제가 장중에 제가 하는 일이고, 제 방송을 듣고 들어오셔서 저의 또 이제 투자 의견들을 함께 좀 공유를 하고 싶다,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들어오셔서 부담 없이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저도 열심히 또 리드해 드리고 최근에 또 좋은 수익들이 좀 많이 나고 있는데, 또 제가 또 좋은 내용들 말씀드리면서 제가 더 궁금해지고 저한테 또 이제 신뢰가 또 되신다라고 한다면은 제 온라인 무료 방송도 많이 오시고 제 방송도 많이 들으시면서 종목들도 이제 더 참고를 해보시고, 그러면 이제 서로한테 또 좋은 영향력이 좀 이어지겠죠. 그래서 이것도 많이 들어오시고, 오늘 방송 끝날 때까지는 요 아래에 이제 그 QR코드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찍고 들어오시는 분들은 모두 입장할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이제 강의 시작해서 이제 집중하기 전에 요거 찍고 지금 입장하셔서 이제 또 장이 열리면은 새로운 종목들 같이 공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열심히 또 이제 그 저의 정보방 얘기를 좀 해드렸고요. 이제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주제를 뭘로 잡았냐면요, 수익률 300%를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한 섹터, 이렇게 이제 썼죠. 수익률 300%를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한 섹터. 그리고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요거를 이제 원전주 쪽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거 사례들을 볼게요. 이게 우리가 진짜로 기대할 수 있을 만한 수익률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기대해 보면은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했었던 과거 사례들을 좀 볼게요. 2024년도, 2025년도 시장에서 가장 강했었던 상승 섹터는 방산주 혹은 조선주들이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심플하게 생각을 해볼게요. 그냥 뭐 이게 좋네 이게 아니고 방산주와 조선주가 이렇게까지 잘 갈 수 있었던 공통적인 특징들이 뭐가 있었을까? 얘네들은 뭐가 그렇게 잘났길래 다른 종목들은 한 번 올라가고 다시 빠지고 시장 따라 무너지고 할 때 얘네들은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100% 올라가고 200% 올라가고 300%까지 올라갔지? 공통점들을 찾아보고 가지고 있는 공통점들이 이제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을 만한 새로운 섹터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가격이 안 올라간 그런 새로운 섹터를 매수하는 그런 식의 투자 방식을 보는 거죠. 자, 제가 방산주 안에서는 요거는 2024년도 3월 7일 방송입니다. 딜사이트 방송은 아니고 그 얘기를 해도 되나요? 그 빨간색 야채 그 증권 방송 안에서 그 당시에 이제 그 상한가 스쿨이라는 같은 방송을 했어요. 그래서 김정엽의 상한가 스쿨이 지금도 이제 같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 제가 그 당시에 이제 방산주를 막 얘기를 해줬습니다. 얘기를 해드리고 현대로템이라는 종목을 추천주로 강력하게 이제 제시를 드렸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방산산업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고 근데 지금 그때 이후로 현재는 진행형인데 많이 올랐죠. 제가 생각해도 만족할 정도로 많이 올라갔습니다. 270%가량의 상승률이 나왔고, 방산주가 굉장히 지금도 핫하게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여기 한번 볼게요. 방산주가 왜 그렇게 힘을 잘 썼을까? 요거를 보면은, 자, 첫 번째, 우리나라 K방산 수출이 폭발을 했죠. 요즘에 방산 수출이 굉장히 좀 잘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기업 가치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방산 기업들이 옛날에는 수출이 그렇게 좀 화려하진 못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방산주들이 테마적인 성격을 굉장히 좀 많이 띠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던가 아니면은 아까 보셨던 현대로템이라던가 그런 종목들은 약간 방산주 추계를 잘 못 겪거든요. 근데 뭐 스페코, 빅텍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북한에서 도발하면은 급등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이랑 관계가 좀 좋아지면은 이제 소외되고, 그러니까 이런 이제 방산주들이 과거에는 이런 이제 테마주적인 성격밖에 못 띠고 있었어요. 주식을 오래 하신 분들은 추억의 빅텍 이런 것들 이제 기억나시죠? 북한이 이제 6차 핵실험 했었을 때 막 상한가 가고, 그 다음에 방산주라고 하면은 뭐 한일단조, 스페코, 빅텍 요 정도였는데 지금은 그런 종목들 얘기하면은 방산주에서 콧방귀를 낍니다. 그리고 이제 그만큼 이제 실제로 기업 가치를 성장시키면서 방산주가 실적주로서 많이 올라왔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좀 이제 기억을 해보시고, 자, 국내 방산 기술력을 인정받았어요. 이게 폴란드 수출이 처음으로 이제 뚫리고 하면서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뭔가 한국 방산, K 방산이 이미지가 상당히 좀 좋아졌죠. 그러니까 원래 기술력이 좋았던 거는 맞는데 그거를 해외에서 인정받을 수 있을 만한 그 기회가 적었다라고 할까요? 근데 이제 폴란드 수출 이후에 이제 뭔가 인지도도 좀 많이 쌓이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좀 노출이 되고 하면서 이미지는 계속해서 좀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그 요즘에 그 국뽕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K푸드, K방산, 그래서 우리나라가 잘 되는 그런 얘기들이 나올 때는 저는 그런 이제 막 그 너튜브 콘텐츠들, 쇼츠 이런 것들 보면서 혼자 막 되게 가슴이 좋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K방산 같은 경우도 지금 가지고 있는 기술력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보고 한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흔히 말하는 이제 애국심이 약간 좀 저렴한 요즘 말로는 국뽕이 차오른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들이 이제 좀 생길 정도로 굉장히 좀 활약을 좀 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의 지원 정책들도 확실히 정책적으로 이제 수혜를 좀 많이 받았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글로벌 이슈라고 이제 표현을 할게요. 트럼프가 이제 당선이 되고 아니면 우크라이나 전쟁 지속이라던가 아니면 트럼프로 인한 유럽 국가들이 방위비를 계속해서 좀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그럼 이제 키워드로 보면은 자, 매출, 수출 증가와 매출, 그 다음에 이제 정책적으로 우호적인 분위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글로벌 이슈. 요 키워드를 한번 좀 기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산주는 뭐 어마어마했죠. 제가 사실 현대로템이라는 종목으로 보여드렸는데 제가 이제 바닥에서 잡지 못했었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거의 이게 작전주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마어마한 상승폭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요 흐름들 잘 나간 놈들이 왜 잘 나갔는지를 우리가 공부를 해보고 우리도 잘 나가는 종목들을 또 한번 좀 골라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종목 한번 볼까요? 자, 조선입니다. 저는 이 조선주만 나오면은 기분이 좋아요. 왜냐면은 제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2024년도 2월 달부터 조선주를 막 노래를 불렀어요. 이것도 이제 그 타 방송이긴 한데 제가 그 당시에 이 제 강의의 타이틀을 뭘로 달았냐면은 슈퍼사이클 조선주 지금부터 300% 수익이 가능한 이유 이렇게 이제 써드렸죠. 그래서 여기 이제 요거는 그 너튜브에서 찾으실 수 있는데 1년 전 영상 이후로 나오네요. 그래서 요거 이 타이틀 제목을 검색하시면은 그때 제가 해드렸던 강의가 다시 이제 좀 나오실 겁니다. 아직은 저장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국내 증시 조선주 3대장 지금이랑 똑같죠.
한국조선해양, 그다음에 삼성중공업, 그다음에 하나오션. 제가 지금 강조드리는 세 친구, 저는 이 세 친구만 겁나게 팠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조선주의 흐름이 상당히 좀 좋게 나왔죠. 그리고 삼성중공업도 그 당시 이제 월봉 차트 보면서 바닥에서 있을 때 공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300% 수익을 도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제시를 드렸고, 결과치들이 지금은 잘 나왔어요. 300% 이상, 그때 기점으로 해서 300% 이상 달성이 된 건 일단 하나오션이 먼저 달성이 됐고요. 워낙 변동성이 좀 잘 나오니까. 그 다음에 뭐 나머지도 100% 이상의 상승률은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좀 나오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중공업, HD 한국조선해양, 그 다음에 제가 딜 사이트에 와서는 제가 여러분들 아직은 늦지 않았어요. 이 3대장을 못 잡았다라고 하면은 하나 엔진까지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 엔진을 제시드리고 그게 지금 한 90% 이상 상승을 하고 있죠. 자, 그래요. 뭐 물론 제가 뭐 잘났다라는 것도 좀 어필을 하고 싶지만 결론을 봐야지. 잘 나간 건 잘 나간 거고 잘 올라간 건 잘 올라간 거고, 그럼 방산주처럼 왜 조선주가 이렇게 잘 올라갔지? 조선주가 왜 이렇게 막 안티들이 나오고 거품이나 이런 얘기가 나옴에도 얼마 전에 또 52주 신고가 쓰고 또 실적도 터지고 왜 이렇게 잘 나왔을까? 조선주는 어쩌다가 이렇게 300% 이상의 적중이 됐을까? 이런 거를 보면은 비슷한 접근으로 갑시다. 우리나라 조선 수출 증가로 글로벌 선박수주 점유율 1위를 탈환을 했다. 일단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국이랑 우리나라 조선 강국으로 이제 평가를 많이 받죠. 그리고 과거에 뺏겼었던 중국의 점유율이 우리나라로 이제 다시 들어오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점유율 1위로 다시 좀 탈환을 하고, 그러니까 좀 수출이 좀 많이 늘어나고 수주가 많이 좀 이어졌다. 이런 부분들. 자, 그다음에 뭐 개별적으로는 신조선가 올라가면서 또 일감 확보하면서 선별 수주 쌓여가지고 그 다음 실적 나왔을 때도 좀 더 좀 높은 수익과 영업이익을 뽑을 수 있게 된 점들, 이런 것들이 이제 배경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1차적으로는 잘 팔려야죠.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야 되고, 수출 증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영업이익 매출액 늘려가고, 이게 이제 아까 방산주랑 비교했었을 때도 똑같은 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나라가 이제 중국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은, 중국 선박과 우리나라는 약간 좀 비교가 되는 게, 중국은 약간 좀 저렴한 가격, 싼마의 느낌들이 나고, 우리나라는 약간 기술력들이 조금 더 좀 많이 부각이 되어 있는 그런 조선들이 많아요. 특히나 이제 뭐 LNG선, 친환경 선박들, 이런 것들. 근데 지금 글로벌 정책의 이슈 자체가 그 선박들의 니즈들이 친환경 쪽으로 좀 많이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책적으로도 환경 규제 정책 수혜라던가 이런 것들이 중국을 좀 더 중국보다 앞설 수 있게, 이런 이제 좀 사소한 배경들이 또 되기도 했었죠. 자, 그리고 요즘 이슈에서는 가장 큰 거, 글로벌 이슈라고 볼까요? 트럼프 당선 이후 미국과 조선업 협력 기대감 확대. 자, 우리 지금은 탄핵이 됐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되자마자 전화를 했죠. 그리고 그때 얘기가 첫 전화에서 나왔던 게 조선업 협업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글로벌적으로 이슈가 확대가 되면서 우리 조선주들이 힘을 쓸 수 있을 만한 계기가 이제 확실하게 좀 만들어진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자, 앞서서 이제 제가 그 방산주 그거랑 같이 비교를 해보려고 그랬는데, 방산주, 조선주 둘 다 마찬가지로 첫 번째는 이제 수출 매출액 증가, 두 번째는 정책적인 수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글로벌 이슈. 요거는 조선주와 방산주가 공통적으로 받았었던 좋은 내용들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그거를 이 조선주의 뒤를 이을 원전주, 방산주의 뒤를 이을 수 있는 원전주, 이렇게 이제 많이 말씀을 드리죠. 거기에 대해 제가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앞서서 보셨던 급등사례 근거를 가지고 한번 좀 다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I 있는 그런 상황이고, 앞으로는 AI가 충분히 더 크게 확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그러니까 AI의 그 기술적인 성장 속도보다는 아직까지는 전력이라던가 전력 인프라라던가 이런 것들이 따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기술력은 굉장히 좀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데 새로운 이제 AI 뭐 콘텐츠라던가 플랫폼 기술들은 계속해서 빠르게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런 그 인프라라던가 아니면 이제 뭐 데이터 센터 아니면 에너지 수급, 이런 것들이 그 속도를 아직까지는 저는 못 따라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뉴스 기사들에 뭐가 나오냐면은 미래 AI 전력 수요가 예상치의 10에서 20배를 웃돌 것이다. 그다음에 5년 뒤에는 AI 데이터 센터 전력 감당하려면 원전 53개가 더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통계 발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AI를 이제 에너지 먹는 하마라고 표현을 하죠. 에너지를 너무 많이 먹어. AI 때문에 전력 인프라도 새로 세워야 되고 그 다음에 에너지 공급원을 더 늘려야 돼. 그러면 이제 뭐 글로벌적으로 아니면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AI가 전기를 많이 먹는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그럼 AI가 전기를 많이 먹으니까 AI를 좀 줄이고 안 할 거야? 아니면 에너지를 늘려서라도 AI를 더 가동시키고 성장을 시킬 거야? 뭐 심플하게 두 개의 선택을 해야겠죠. 그럼 지금 많은 국가들이 과연 이쪽으로 가고 있느냐 이쪽으로 가고 있느냐를 비교한다라고 하면은 AI를 포기하고 에너지 때문에 좀 내려놓고 후순위로 밀고 이러는 국가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뭐 여러분들이 다 뉴스와 그다음에 내용들을 통해서 보셔서 알고 계시겠죠. 정부의 정책적인 부분들도 그렇고 많은 빅테크 기업들도 지금 AI가 커지고 확대되고 앞으로는 AI 싸움이라는 거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은 뭐 국가들 차원 안에서도 그다음에 개별적인 대기업 차원 안에서도 AI 투자 확대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지금 조기 대선을 앞두고 있죠. 아니나 다를까 많은 후보들이 나는 AI에다가 100조를 투자해서 우리나라가 AI 강국으로 만들 거야. 우리나라의 많은 국민들이 AI 플랫폼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내가 한번 공약을 해볼게. 이런 얘기들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이제 그 민주당 쪽에 이재명 후보고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후보가 200조 얘기를 했죠. 그리고 어제 경선 국힘 경선에서 이제 최후의 이윤으로 또 살아남은 그 한동훈 후보가 나는 그럼 200조를 투자할 거야. 그런 얘기들을 하고 그러면은 이제 여기 안에서 그럼 AI 투자하고 AI 확대를 하는 건 좋은데 그러면 이제 전기 공급을 원전 없이 어떻게 할 거야? 바로 이런 이슈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은 AI를 키우기 위해서는 원전이 필요하다라는 거는 사회적으로 그다음에 뭐 글로벌적으로 누구한테나 다 인식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뭐 정부 정책 차원에서가 아니고 MS는 뭔지 아시죠? 그 마이크로소프트 빅테크 기업 안에서도 SMR 기업들 그 이제 소형 모듈 원전이라고 하죠. SMR 기업들에 직접 투자를 해요. 좀 웃기죠. 옛날에는 이런 그 컴퓨터, 반도체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갑자기 원전 기업들을 투자를 한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왜냐면은 원전으로 AI 돌리고 뭐 AI로 SMR 시대를 앞당기고 그래서 지금은 SMR이 굉장히 좀 필요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뭘 하고 있냐 이런 거는 AI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 소형 모듈 원전을 승인을 빨리 받기 위해서 또 AI를 쓴대요. 그리고 AI를 쓰기 위해서 나중에는 이 SMR을 이용을 하고 그래서 AI를 활용하면은 원전 승인 시간이 90% 단축이 되니까 요거를 이제 뭐 같이 가지고 쓴다. 그리고 그 전에는 이제 직접적인 투자를 했다라는 뉴스들도 전달이 됐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시고 그러면 이제 혹시나 안 계실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나는 SMR이 뭔데 SMR을 모르시는 분이 혹시나 계시다라고 한다면은 한번 보고 갈게요. SMR은 소형 모듈 원전이라고 합니다. 요즘 주식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알고 있어야 되는 키워드예요. 그래서 300메가와트 이하의 출력을 내는 소형 원전, 그러니까 말 그대로 좀 작은 사이즈의 원전인데 이게 이제 특징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뭐 전공자는 아니잖아요. 그죠? 뭐 모듈이 뭐 하나가 있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중요한 내용들을 알 필요는 없는데, 오염물질을 함유한 냉각수 유출 가능성을 제거가 가능한 소형 그 원전이 소형 모듈 원전이다. 지금 원전을 혹시나 탈원전 쪽을 생각하는 국가들 아니면 탈원전을 주장했었던 국가들의 의견들이 뭐였냐면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처럼 원전 사고에 대한 후폭풍이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뭔가 좀 어렵다. 이거는 좀 힘들다. 그래서 원전주들이 그쪽으로 좀 기피가 되는 성향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거를 제거 가능한 소형 모듈 원전의 시대가 오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건축 설비도 그다음에 이제 인프라 형성을 하는데도 금액이 확실히 그 금액적인 부분들도 그렇고 시간적인 부분들도 그렇고 많이 이제 축소가 되는 앞으로 뭐 이제 차세대 에너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거를 빅테크 기업들도 이제 이거를 하고 있고 정부 안에서도 이거를 이제 준비를 많이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우리가 이제 SMR 관련된 내용들을 봤잖아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대형 에너지 기업들이랑 우리나라 뭐 한국조선해양, 이노베이션, 두산에너빌리티, 뭐 삼성중공업, 현대건설, 대림ENC 이런 기업들이 이미 막 이제 그 우리나라와 협업을 준비를 하고 있다. 러브콜을 막 보내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전달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첫 번째 방산주와 조선주에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일단은 잘 팔리고 매출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영업이익이 늘어나야 되고 이게 필요하잖아요. 그럼 일단은 잘 팔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영업이익과 매출액을 늘리려고 한다면은 시장 규모 자체가 커져야 돼요. 그죠? 캐파 자체가 커져야 되는데 지금 이제 흘러가는 흐름대로 본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이제 뭐 SMR 관련된 기업들 그 다음에 원전 관련된 기업들은 돈벌이가 확실히 더 많아지고 기회가 많아지고 시장 자체가 커지기 때문에 기대할 수 있는 이런 가치 상승들, 흔히 말하는 실적 상승들이 충분히 올라올 수 있겠죠. 요즘에 가장 잘 나가는 원전주 중에 하나가 BHI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BHI의 실적을 보면은 이번에 2022년, 2023년도, 2024년도 넘어가면서 혹은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적자에서 흑자 전환 2배 확대, 그 다음에 뭐 이번에는 45% 확대. 이렇게 실적이 확실히 개선되는 게 지금 시장의 분위기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좀 보여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과거에 이제 원전주들의 분위기를 보면은 실적을 못 내는 그런 기업들이 많았거든요. 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오르비텍이라는 기업이에요. 2022년도 적자, 2023년도 적자, 2024년도 나와서 적자 줄이면서 흑자 전환을 성공을 했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확인을 하시고 이제 중소형 기업들한테도 이런 실적 변화들이 나오고 있어요. 2023년도에는 적자, 그다음에 2024년도에는 흑자 전환을 했는데 흑자 전환한 규모가 2022년도 흑자가 나왔었을 때보다 더 강한 폭으로 이제 상승을 했죠. 중소형주들 안에서도 실적 개선폭들이 이렇게 보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은 하나오션이라는 기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오션이 지금 미친 랠리를 보여주고 있죠. 근데 이 기업의 재무제표를 보시면은 2021년도 적자, 2022년도 적자, 2023년도 적자, 2024년도 흑자 전환을 강하게 하면서 주가가 지금 엄청나게 잘 올라가고 있죠. 이런 흐름들이 원전 섹터 안에 중소형주들 안에도 지금은 보여지고 있다. 그리고 시장의 성장성 측면 안에서 이거는 이어질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매출 확대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충분히 기대할 수 있을 만한 시장 상황들이 나왔죠. 그럼 제가 남겨놓은 거 두 번째는 정책적인 수혜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 세 번째는 글로벌 이슈가 탄탄하게 받쳐줄 수 있느냐. 자, 펀더멘털이 만들어지고 실적이 만들어졌으면은 거기에 이제 자극적인 모멘텀들이 붙으면서 투자자들을 자극을 해야죠. 뉴스가 던져지고 이슈들이 나오고, 근데 거기에 펀더멘털 실적들은 탄탄하게 올라가고, 그게 이제 장기간 성장할 수 있을 만한 필요 충분 조건이 되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좀 이슈적인 측면 안에서 한번 볼게요. 자, 트럼프 2기 출범. 트럼프가 이제 2기를 시작을 하면서 원전 확대 정책을 본격화한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누구나 이제 알고 있죠. AI 키우기 위해서 그다음에 원전 시장을 확대를 할 거야. 이런 얘기들도 이제 많이 붙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슈들을 하나씩 보면은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트럼프는 원전 시장을 굉장히 강하게 확대를 시킨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트럼프 2기가 시작되는, 그러니까 당선이 되고 2기 임기가 시작되는 그 시작점에서 우리나라랑 한수원이랑 그 다음에 미국에 있는 에너지 기업이랑 그동안은 엄청 싸웠거든요. 티격태격되고 서로 막 가져가려고 막 서로 이제 막 고소하고 그랬는데 극적으로 화해를 했어요. 트럼프 2기가 출범을 시작하려는 그 시점에 원전, 미국과 우리나라의 원전 갈등이 이제 풀렸다. 그래서 이번에 체코 원전 수주도 준비를 하는데 서로는 자기가 하겠다 그러면서 서로 깎아내리고 막 경쟁하고 그랬는데 힘을 합쳐서 우리가 같이 수주 따내보자. 이런 식으로 이제 분위기가 바뀌었죠. 근데 트럼프도 이거를 이제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얘기를 하고 미리 좀 준비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앞으로 이제 조선업처럼 이제 이 원전 산업 안에서도 미국이랑 우리나라랑 계속 이제 같이 힘을 합치고, 그죠? 협업을 하면서 시장을 좀 더 빨리 키워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기대감이 시장 안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올라가죠. 그래서 막 미국에서도 이제 역수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K 원전 수출 기폭제가 됐다. 이런 내용들이 시장 안에서 이제 계속 전달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은 미국은 이제 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랑 손을 잡아야 하는 이유가 미국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함이겠죠. 어떤 이유도 좋습니다. 미국이랑 같이 협력이 되고 협업이 되면서 캐파를 늘릴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것만큼 뭐 더 좋은 내용들이 없겠죠. 그래서 실적에 대한 부분들, 근데 앞으로 이제 SMR 시장의 성장 가능성 이런 것들도 다 좋은데 거기에 자극적인 모멘텀들은 트럼프를 통해서 조선주처럼 이렇게 이제 들어오고 있다.
이런 것들도 이제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네, 제가 열심히 또 강의를 하고 있는데 또 이제 시간이 점점 가고 있어요. 중요한 얘기들만 이제 좀 더 콕 집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실제로 우리나라 건설사들, 그러니까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제가 방산주에 대해서 아까 얘기를 드렸었을 때 옛날 방산주는 비텍, 스페코 이런 테마성 종목들이 확실히 셌죠. 지금도 원전주 안에서는 뭐 이제 한신기계 아니면 뭐 G2파워, 한전산업 아니면 오르비텍 뭐 이런 이제 테마성 종목들이 뉴스가 나오면 더 반응을 하는데 방산주 안에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던가 대기업들 실제로 수출이 느리고 막 매출 늘리는 그런 방산주들이 사이즈를 키우면서 섹터 자체가 엄청나게 성장을 했죠. 근데 지금 원전 시장 안에서는 이제 과거에는 이제 이거는 원전주였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건설사들 안에서 대형주들 큰 형님들 있죠. 삼성물산, 그다음에 대우건설, 그다음에 여기 현대건설 이런 기업들이 지금 뭐 SMR 원전 수주 요구를 통해서 열심히 또 뭐 보조금 신청 이슈들도 있고 뭐 청신호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가속화를 좀 내고 있다. 진출 본격화를 이제 꿈꾸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방산주들의 움직임과 마찬가지로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대형주 위주로 실제로 돈을 많이 받아들이는 그런 기업들한테도 수혜가 오고 있다라는 거는 저는 상당히 매력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산주처럼 큰 폭의 이동과 분위기 변환과 전환점이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 오늘 방송만 보시는 분들은 현대건설 한번 관심 있게 보세요. 현대건설이 과거에는 그 중동 지역 쪽에 그 바라카 원전으로 한번 좀 이미지를 쌓아 넣었었던 기업이죠. 요즘에 건설주들이 요즘에는 이 SMR 관련해서 원전주로 편입이 되면서 움직임을 긍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건설 사업이 지금 좋은 상황이 아닌데 아무튼 뭐 그런 부분들이 있고 뭐 요즘에는 뭐 간단하게 보면은 옛날에는 원전이 위험했는데 이제는 유럽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 원전 에너지를 친환경 에너지로 이제 구분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적인 분위기들도 더해지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하나 중요한 거는 옛날에는 민주당에서는 탈원전을 주장을 했었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정책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원전을 엄청 밀어붙였고, 그래서 약간 좀 그 정책적인 그런 갈등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이제 제거가 됐죠. 그래서 민주당 쪽 안에서도 탈원전을 얘기를 하진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뭐 정책적인 리스크라던가 이런 것들은 뭐 전혀 좀 남아있지 않다. 뭐 너무 좋은 내용들이죠. 자, 그 외에 뭐 원전 기업들은요, 알게 모르게 굉장히 좀 잘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그냥 체코 원전 수주 이것만 보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핀란드 쪽에서 그다음에 중동 지역 쪽에서 아프리카 쪽에서도 앞으로 이제 매출을 더 키우고 이미지를 키울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이 커지고 있다. 여러분들 방산주가 폴란드 수출 한번 터트리고 나서부터 이미지가 좋아지고 굉장히 좀 많이 확장을 했죠. 이번에 체코 원전 수주를 따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기술력 가지고 있는 기술력을 뽐낼 수 있을 만한 공간들이 만들어졌고 앞으로 이제 다른 국가들과의 협력 미국과의 협력 요거는 저는 가속화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원전주들은 잘 준비를 해보시고 제가 오늘 수익률 300%를 다시 한번 도전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과거에 보여드렸던 종목들처럼 그래서 원전주 안에서 과연 내가 이 종목을 찍고 그래 뭐 300%는 큰 꿈일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100% 이상은 가져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히든 종목을 준비를 했거든요. 요거는 지금 요 아래에 정보방 들어오시면은 제가 히든 종목들 내일 장 열리고 했었을 때 가격이랑 정보들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많이들 들어오시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원전에 대한 부분들이 이거는 진짜 작은 게 아닌데 큰 거 같은데 라는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가 조선주만큼 방산주만큼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충분히 또 일을 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많이들 좀 같이 투자하시고 정보들 좀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현대로템 뭐 과거에 이제 제시 드렸던 것처럼 좀 길게 보고 가는 종목으로 저는 원전주 히든 종목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정보방에 들어오시면은 아까 뭐 보여드렸던 것처럼 제가 이렇게 막 동영상도 찍어서 올려드리고요. 제가 여기에서는 막 추천주로 유비케어도 보여드리고 했었는데 유비케어는 막 다음날 급등하고 그래서 이런 단기적인 재미들도 쏠쏠이 느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뭐 긴 시간이었는데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 원전주 통해서 좋은 수익들 많이 내시고 또 멀리 보면서 세 자리의 수익률에 성공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정보방에 많이 들어오시고 저는 정보방 안에서 새로운 이슈들과 새로운 내용들 가지고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